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로 지역관광 상품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상품은 뭐 우리나라 전체를 다루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하나 소개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관광의 하나로서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문화유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이 문화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광상품화하느냐가 강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 방안, 그리고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은 또 뭔지, 그리고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일반적으로 개국의 성지 또는 한국 역사의 집약체,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 고비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 영역을 같이 해온 그런 지역이라서 많은 유형무연의 문화유산이 전해져 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많은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강화가 이 DMZ의 서부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많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서 그 역시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화는 이 학생들의 학습 여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강화를 찾아오고 있고, 주중에는 버스, 학생들을 실은 버스가 한 200~300대 정도 강화를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강화의 관광상품 또는 강화의 어떤 지역 발전은 이 문화자원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역사문화 상품, 관광자원들은 일반적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관광 추세가 체험 관광 위주이기 때문에 구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역사문화 상품 또는 역사문화 자원, 그러면 이제 과거 지향적이기 쉬운데 그 역사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연출 가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는 지리적으로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한 곳에서 만나는 한반도의 중심부가 되겠고요. 강화는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의 역사 유물들을 시대별로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사시대는 만이산에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고요. 또 당군의 세 아들이 지었다는 삼당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삼국통일신라 시대는 강화도를 통해서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으로 간 그런 지역이 되고요. 고려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몽고군의 침입을 피해서 39년간 강화도가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와서는 우리나라 개방에 따라서 그 영역을 같이 한 그런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그 한일 수호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문을 연 그런 장소로 되어 있고요. 강화도는 우리나라 보통 5대 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섬 규모로 작지 않은 섬이고, 또 강화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이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도가 과거 천년, 다시 말하면 고려, 조선시대를 통해서 이 개성이 그 고려의 수도였을 때도 이 예성강하고의 병란도라는 지역을 통해서 개경의 어떤 입구 역할을 했고요. 또 한양 조선시대에도 수도 한양의 어떤 수운의 거점 역할을 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문물적으로도 그렇고 또 강화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수도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갯벌이나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화 자체가 천의 요새로 작용을 해왔죠. 특히 이제 강화는 선사 시대에는 고인돌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고 참성단과 단군 숭배 유적이 남한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 금속활자 이런 것들이 그 개경이 강화로 천도했을 때 만들어졌거나 사용된 것들이고요. 특히 그 전등사로 유명한 정족산에는 그 이조실록 4대 사고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 정족산 사고가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 강화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지킨 최전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시대는 몽고 항쟁, 또 삼별초 항쟁 이런 실질적인 장소였고요. 조선에는 개국의 아픔을 가진 장소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강화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한양의 어떤 그 최전방 보루로서 진보 돈대 국방시설이 50여 군데가 있고요. 행궁 이런 것들이 강화도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거는 외규장갑, 그다음에 아까 정족산 사고, 곡물창고 이런 것들이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는 그 강화학파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 학문 학파 중에서 지역 이름을 가진 유일한 경우입니다. 강화학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양명학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성리학, 주자학 위주의 그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주자학하고 양명학이 양립을 해 있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양명학이 더 발흥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자학이 발흥을 하면서 주자학이 밀려서 양명학자들이 강화도로 귀향을 와서 학문을 이어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의 양명학을 강화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화의 어떤 그 위치 때문에 좋은 한양의 수도로 역할을 했고 또 불교가 이 삼국시대 강화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물론이고 근세에 와서도 기독교나 천주교 성공회 이런 것들이 모두 강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수용의 디딤돌이 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서양 문명과 우리 문명이 충돌한 그런 충돌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화는 지금은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 농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요. 특히 말목장을 운영하던 장소였습니다. 강화도는. 강화도는 현재 그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29점이 있고요. 이 중에 국보는 없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이런 4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밖에 향토문화재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24개의 지정문화재가 강화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라는 데 보면 강화의 그 문화유적이 50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는 결국 이러한 그 문화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관광 상품을 통해서 지역 주민한테 어떻게 혜택을 돌려줄 거냐가
강화 관광상품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해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강화의 관광산업, 농축업, 공업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경제 기반을 어떻게 구축해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통신 상하도, 소위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 관광상품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화 주민들의 생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은 물론이고 주택, 의료, 교육, 복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관광상품화 영향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강화 주민의 어떤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의 이 과제, 강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강화의 산지에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광상품화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느냐 문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유산은, 역사 유적은 과거의 유산들입니다. 과거의 산물이고 그것들을 현재 가치와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관광상품화죠.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이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강화의 발전 계획들이 여러 번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이 문화유적을 관광상품에서 문화도시 또는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는 게 그것들의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처음으로 입안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보면 강화군 지역의 문화와 역사, 쾌적한 자연환경 등의 관광적 요소를 부각시켜서 관광상품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수도권 주민 대상으로 시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그 강화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또 한 번 수립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의 상품화, 수용 여건과 자원시설의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국토연구원이 강화군 발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기본 이념도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 문화유산 또는 역사 유적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가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의 관광상품은 다시 말하면 유적지의 보존과 문화공간화, 이 보존을 보존대로 하고 이걸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 문화유적에 대한 안내문, 설명체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유적은 문화유적 그대로는 관광상품이 될 수가 없고요. 그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역사유적 때문에 주중에 특히 학생들이 대거 방문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문화유적을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재연출하느냐도 강화도 관광상품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보통 교사들이 사전문화유적 답사를 위해서 강화도에 오는 경우하고요. 또 박물관, 강화도의 역사박물관을 포함해서 몇 가지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대한 교육,
또 실제로 학생들을 강화로 인솔해 오는 그런 것들이 현장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관광 연출만큼 중요한 게 이것들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죠. 홍보물, 다시 말하면 브로셔를 만들어서 좋은 브로셔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홈페이지 또는 앱에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관광 상품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브로셔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산재한 그 문화 유적, 역사 유적을 박물관로 집대성하거나 아니면 주제별로 전문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도가 어떤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강화도가 DMZ를 서부전선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 경우에 우리나라 서부 또는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강화는 현재 그 영종도하고 지척이고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하고도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도하고의 연계성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화의 그 농촌 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주민의 40%가 사실은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강화에는 약숙, 순무, 인삼, 고구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관광 상품과 어떻게 연계하느냐. 농촌 관광 상품 또는 농촌 체험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길 관광 상품이 지금 유행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길 상품들이 대부분 다 물리적인 그 매력을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서 강화에 있는 강화 나들길 관광 상품은 인문적인 자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 주위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화 나들길의 잠재력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현 단계는 아니지만 강화 본도하고 교동도 또는 성모도를 연결하는 조력발전소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력발전소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 강화의 관광상품으로 큰 역할을 할 거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강화 조력발전소가 건설이 되는 경우에 2009년 불변가 기준으로 1인당 거의 4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화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서 50만 명으로 봤을 때 19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는 소위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갯벌도 잘 보호 관리만 된다면 강화의 관광상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갯벌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부끄라파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갯벌 탐방로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됐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인데 갯벌을 개발한 게 아니라 갯벌을 보호해서 보호 자원을 간접적으로 관람하도록 해서 돈을 번 경우가 되겠습니다. 독일 갯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1987년 이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도 이 강화 갯벌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재산권을 좀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죠.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자가 120만 명 다녀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니더삭센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연 260만 명의 연수익 3조 8천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그 국립공원 갯벌을 주제로 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다시 말하면 갯벌 지역, 갯벌 보호 지역 또는 갯벌을 이용할 수 있는 배후 지역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갯벌 관광지를 보호 개발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의 공통점은 갯벌 내에 구조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 자체를 개량하고 전통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갯벌을 보호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갯벌욕도 예를 들어서 갯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갯벌 배후에 따로 갯벌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갯벌이 계속 보호 유지 관리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도 갯벌이 세계 5대 갯벌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독일이나 부쿠라파의 경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그 갯벌을 갯벌대로 보호하면서 관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항을 만들어도 갯벌 내에 만드는 게 아니라 갯벌을 벗어나서 내륙을 파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 상품 또는 관광지 개발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광진흥 계획의 부재, 특히 장기 계획. 아까 뭐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단발적으로 해서 그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자원, 뭐 문화자원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관광을 서울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강화대교를 건너면서 이 강화의 어떤 그 경관이 좀 색다르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간판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은 역사문화자원으로서는 커다란 의미나 상품 가능성이 없고요. 이걸 어떻게 해설, 스토리텔링으로 포장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요. 특히 관광지를 연출하거나 그걸 이벤트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스토리를 가공을 해서 정기적인 이벤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그 서양 배들이 뭐 침략해온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벤트화해서 연례 행사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강화도 역사도 역사 유물 자체로 그냥 관광자들에 제공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전설 신화, 역사전 사건을 덧입혀서 제공한다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특히 강화의 특산물이 이 약수, 황복, 밴댕이, 새우젓, 또 기타 농산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벤트 축제화해서 제공을 한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는 뭐 갯벌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희귀조인 조새 번식지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학술대 이벤트 같은 것들로 관광을 확보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 그 강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자원 외에 특별한 이벤트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랜드마크로 활용을 하면 관광 상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다른 지역,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을 따라가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이 강화를
둘러싼 수도권 2천만이 있는 배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하고는 좀 다른 이 강화대교를 건너면 이 수도 도시하고는 다르다. 이런 경관 관리를 해서 보호가 우선이 되는 그런 관광 상품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안타까운 게 강화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펜션도 난개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강화 원형의 매력이 자꾸 없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강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는 원칙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이 돼야 되고 기존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활용하고 그다음에 강화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통합한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고 특히 강화 경우는 그 수도권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이 각종 시설의 크기,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통제해서 경관 관리를 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의 관광상품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DMZ의 서부전선이 이 강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화 한강 하구의 이 복판 중심이 DMZ입니다. 이게 강화의 그 황해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DMZ가 지금 철원이나 그 JSA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강화도 DMZ를 주제로 해서 관광 상품을 기획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 강화도 관광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좀 차별화가 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차별화 요소가 큰 게 한강을 꿰뚫고 있는 DMZ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은 뭐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SIT로는 괜찮은 상품이고 또 이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강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DMZ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바로 마주친 상황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안전성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은 다른 데서 쉽게 모방, 카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강화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방이 불능할 것 같고요. DMZ 상품이 지금 그 JSA나 철원 등에 이미 시행이 되고 땅굴 뭐 이런 걸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상품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 북한이 인접해 있고 또 군사지역,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돼 있고 특히 여기 DMZ는 이제 유엔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품을 구성할 때 마케팅에서 4P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상품, 어떻게 유통시키느냐,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거냐죠. 보통 우리가 4P라고 그러는데, 이 강화의 어떤 필수벌룬 상품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상품이죠. 그 다음에 유통은 뭐 여행사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직영을 해서 하는 거로 하고요. 가격은 뭐 비용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홍보는 뭐 서울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나 아니면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또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로 해봤고요. 기존의 그 4P 외에 경험과 그 참가자 간의 교류를 더 포함해 봤습니다.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해수원 교통비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봤더니 13만 5천 원 이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주 2회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하고 각각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화에 도착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 관광상품에서는 최소 인원, 최대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시에 출발하면 강화까지 도착하는데 대개 1시간 45분 잡았는데 이 사이에서는 버스 안에서 한국이나 그 DMZ 상황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강화에 도착하면 DMZ를 관찰하는, 실제로 송해면 쪽에서 DMZ 관찰이 가능하고 북한까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론장에 가서 본론을 올라타고 북한을 좀 관찰하고 그게 끝나면 그거로서 상품으로서 좀 밋밋하기 때문에 강화의 특산품이 왕골입니다. 그래서 왕골 만들기 체험하고 강화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성은 뭐 예를 들어서 DMZ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강을 건너편으로는 북한의 어떤 민둥산을 직접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강화의 그 특산품의 왕골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뭐 상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강의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지역관광 상품의 대표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강화도 관광 상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특히 강화의 DMZ의 그 피스 볼룬이라는 그 관광 상품 제목으로 해서 관광 상품의 기획의 실제 사례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